이 호텔은 굉장히 특이한 게 까치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그런 길조로 여겨지죠. 조정욕조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룸 컨텐츠를 넣어놨고요. 마치 노천탕에 와 있는 듯한 그런 투숙 경험을 이 투숙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난항을 겪었던 그런 부분은 이 호텔 같은 경우에 건축물에 주택 용도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이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더유식에서 숙박업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한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그동안 주로 다뤄왔던 30에서 40객실 규모의 일반적인 모텔 하드웨어랑은 매우 다른 현장입니다. 이 대지 평수도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객실 수도 적고 건축물 용도 또한 주택이랑 섞여 있는 등 여러 가지 허들이 되는 요인들이 있었던 그런 개발 관점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현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들어 호스텔 용도 변경, 이 숙박시설 용도 변경 등의 건축물 용도를 바꾸는 플레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용도 변경을 통해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절차는 의외로 난이도가 높기도 합니다. 인허가라든지 제반 비용들을 명확히 챙길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 호스텔스러운 느낌 그리고 브랜딩을 연출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는 호스텔에 가까운 상태의 프로덕트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현장 둘러보면서 상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개발 사례는 저희 안국역에서 도보로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아주 핵심 입지에 소재한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숙박업 관점에서 인사동이라는 위치는 아이덴티티가 너무 명확하죠. 최근에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통 상권에 해당하고요, 내국인 관광객 이런 캐파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위주로 돌아가는 상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치는 내가 어떤 수요를 끌어올지 개발 전략상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당연히 좀 더 높은 객단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끌어오는 면이 유리하겠죠.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외 OTA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로직이라거나 운영 행태에 대한 전략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사동 골목을 걷고 있는데요, 인사동에 오실 때 보통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숙박시설 개발 관점에서 인사동의 주요 투숙객 타겟층을 정의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객실 크기라든지 부대시설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 관점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특성을 보여요. 다만 위치와 경험 요인으로 모든 걸 상쇄할 수 있는 상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동 상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모감이 있는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소형 하드웨어를 가진 숙박시설도 명확한 전략을 수반한 상태로 개발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어느덧 오늘 소개해드릴 개발 사례가 담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호텔 작이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 호텔은 굉장히 특이한 게 까치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까치라고 하면은 저희 한국에 이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그런 길조로 여겨지죠. 이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 이 인사동 상권 특성상 이 까치에서 모티브를 좀 얻은 그런 브랜드 경험을 풀어낸다면 이 투숙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재미있어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마당 쪽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마당이 되게 예쁩니다. 하지만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기 전에 물건 검토 단계에서 여기를 방문하셨다면 오래 보지도 않고 패스하셨을 만한 그런 물건이기도 했어요. 왜 그렇냐면 이 저희가 서 있는 공간이 불법 증축이 되어 있는 면적이었습니다. 이 사대문 안쪽 숙박시설들이나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그 특성상 연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 숙박업을 운영하시던 그 업주 입장에선 로비가 좁으니 그 로비를 이 마당 공간까지 확장한 상태로 위에 천막을 덮어두고 실내로 마감을 해서 영업을 하고 계셨고, 그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입장에서는 일부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운영을 이어나가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손바뀜이 있을 때는 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요, 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선호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나중에 매각을 진행할 때도 똑같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은
기획 설계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볼 수 있는 와우 포인트, 한마디로 투숙객 입장에서의 이 명확한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사례예요. 이 문 쪽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한옥스러운 느낌의 문주가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문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례는 사진을 통해서 첨부 드릴 텐데요. 굉장히 한옥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이 60에서 70년대 지어진 일반적인 밋밋한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이 안쪽으로는 무리하게 확장된 로비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여기를 보기에는 작아 보이거든요. 이 전체 면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검토를 이어간 이유는 뭐예요? 결국 저희가 주목했던 건 건물보다 토지였습니다. 대지 면적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 40평 정도 됩니다. 인사동이라는 핵심 입지 요인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땅이 아니고요. 결국엔 이 상권에서는 건물의 상태보다 이 토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외부는 충분히 둘러보셨으니 내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면에 키오스크 위치해 있고요.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객실 수가 13개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소형 숙박시설입니다. 소형이다 보니 저희가 원활한 비용 구조 관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엔 무인화된 운영 시스템을 탑재해야 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작은 로비 공간인데 간단하게 캔팅 공간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객실이 13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더현식에서 객실이 좀 작았을 때는 패스포트를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네. 왜 여기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인사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투숙객들이 객실의 크기를 그렇게 중요한 숙박시설 판단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던 거예요. 저희가 이 패스포트 방식의 그런 개발 전략을 쓸 때는 이 원거리에서 투숙객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장애 요인이 있을 때 주로 쓰는 것이고, 인사동처럼 정말 그 위치 자체만으로도 많은 투숙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입지에서는 객실 수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객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벙커베드를 배치해놨습니다. 숙박시설 개발 전략을 수립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주로 외국인 투숙객들은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다인실 수요가 끊임없이 있는 건데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 객실 바닥 면적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 이 수직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본 건데요. 네, 이렇게 가운 같은 경우도 좀 더 동양적인 무드를 외국인 투숙객이 느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좀 제작을 했고요. 이제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여기가 기존의 두 객실을 한 객실로 통합한 그런 시그니처 트윈 타입의 룸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벙커 베드에 비해서 비교적 좀 넓어 보이죠? 이 퀸 사이즈 베드 두 개가 나란히 배치돼서 4인이 좀 쾌적하게 묵을 수 있는 정도의 하드웨어를 완성해 놨고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렇게 다이닝 할 수 있는 거실 공간까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외국인 다인실 수요가 아닌 가족 단위 수요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도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해서 이 객실 통합을 하는 의사결정을 진행을 했고요. 두 객실을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더 쾌적한 하드웨어를 완성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보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 공간을 굉장히 오밀조밀한 레이아웃으로 배치를 해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결국에 이 인사동 상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객실 내에 들어와서 윷놀이판이거든요. 이런 전통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룸 컨텐츠도 효율적으로 배치한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호텔의 비밀 변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조정욕조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룸 컨텐츠를 넣어놨고요. 통창을 배치를 해서 마치 노천탕에 와 있는 듯한 그런 투숙 경험을 이 투숙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쪽을 보시면 되게 귀여운 컨텐츠인데 이런저런 다도,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안배가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타 개발 사례에서 굉장히 넓은 방을 이 시그니처 룸으로 연출하는 것 대비 한정적인 하드웨어를 토대로 룸 컨텐츠를 다채롭게 배치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숙박시설이 개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 해소하는 거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도 합니다.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난항을 겪었던 그런 부분은 이 호텔 같은 경우에 건축물에 주택 용도가 섞여 있어요. 이 주택 용도가 섞여 있다 보면 저희가 법인 형태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숙박업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화가 아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960년대에서 80년대 대략 이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의 영업 허가가 나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주택 면적에도 숙박업 영업 허가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던 걸 확인했고요. 주택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영업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구태여 용도 변경을 안 하고도 이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텔 용도 변경 등의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인허가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저희가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절차를 하나하나씩 밟아갈 텐데요. 어떤 단계에서 막힐 수가 있고 일부 취득세를 중과받을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주택 혹은 숙박시설 외 타 용도가 섞여 있을 때 그 면적에 영업신고가 안 돼 있다면 그런 물건들은 보수적으로 매입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현장을 어느 정도 다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개발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숙박시설은 작년 5월경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 숙박시설이 소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처음에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 토지평당 7천만 원대로 접근이 가능했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전략을 수립해서 이 개발에 착수했는데, 현재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나 최근 들어 사대문 안쪽 숙박시설 들의 그 거래되는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생각보다 빠르게 매각 절차에 착수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에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정답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용도 변경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희가 대수선 혹은 증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듯 기존 자산이 가진 그런 한계점을 내가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이 자산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시면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더유식에서는 오늘 보여드린 사례처럼 굉장히 입체적인 숙박시설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숙박업에 대한 솔루션은 이 모텔에만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요. 호스텔 용도 변경 등의 한정된 그런 영역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좀 포텐셜이 무엇인지에 명확히 집중해서 개발하는 전략, 즉 솔루션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숙박시설을 매입하기 직전이시거나 혹은 매입을 해보시고 싶으신데 방법을 모르시거나 숙박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상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유식의 이한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